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단아 120선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단아란 여기서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시험 보기 전까지 1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네, 옳은 것. 조금 실제 시험보다는 약간 어렵게 냈죠. 몇 개인가 이렇게 개수형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기억,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말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공신력 제고 X입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의 판례입니다. 중개사물 외의 물건이나 권리,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계약 성립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성립되고 나서도 예를 들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배당을 다 못 받으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은 내용입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및 가태료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국토부령이 틀렸죠. 대통령령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런 게 지문으로 나오면 그건 답으로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일단 등록기준, 가태료 기준 출제가 됐었고요.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부령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은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장 등록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효,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 전자문서 가능하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형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했는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예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따라서 기억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틀렸고, 그러면 맞는 것은 5개가 되겠네요. 옳은 것은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개. 5개가 뭔가요? 니은하고 옳은 거, 그 다음에 리얼, 그리고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5개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1번, 2번이 조금 어렵죠. 2번 문제. 중개 또는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중개와 중개 행위가 있는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 중개 용어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행위는 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왜 중개 행위를 구분하냐면 중개 행위와 관련된 사고는 중개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공제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이 법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행위가 아니면 이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했는데 기억에 개업공개사가 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격려 등과 같이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는 행위도 중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사하는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배당을 다 못 받으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즉 보험금,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중개행위에 해당됩니다. 니은도 판례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 사기꾼이죠.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나무 자격증 등록증을 다 빌려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가 건물주라고 속이고 손님한테 보증금을 받아 챙긴 사안입니다. 이거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사안이고 이런 사기꾼한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가 망한다. 그러므로 이런 거는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750조,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협회 공제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중개행위가 아니고요. 시험에 기출문제 이미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임대관리, 관리대행을 하는 경우도 역시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대행 수수료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관리대행 수수료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중개행위 아닙니다. 분양대행, 우리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6가지 전부 다 중개 아니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알선하고 돈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개업공개사가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입니다. 판례가 있고요.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은행 융자를 알선하면 은행에서 대출 커미션을 받습니다. 그 커미션이 저당권 설정 알선 대가이기 때문에 중개보수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만약 그런 커미션을 받게 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되고요. 미음, 개업공개사가 금전채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금전채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걸 중개가 아니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리얼이 중개 또는 중개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상물 중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예, 이것도 판례입니다. 자, 민법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민법 99조 1항에 보면은 판례가 지붕과 기둥, 벽이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만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게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된다. 그러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이것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영업용 건물의 무형적 재산적 가치, 이게 소위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고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도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물을 알선해야 중개죠.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요.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지만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고, 따라서 이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므로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무효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업으로 한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무자격자가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받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예를 들면 살인미수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 요구만 했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